방송인 박나래 씨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전 매니저들이 이 불법 의료 시술이나 혹은 갑질 논란에 대해서 주장을 펼치면서 계속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현재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박나래 씨가 지난 12월 8일입니다. 네. 2차 입장문을 낼 때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인즉 양측이 적절히 합의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오히려 법적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는데 어허. 그럼 과연 왜 이런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전 매니저와 직접 연락을 취해서 그 당시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하. 자, 12월 8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온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3시에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냐? 새벽 1시 반경에 박나래 씨에게 먼저 연락이 걸려온 겁니다. 그리고 합의하고 싶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간 건데 새벽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감정에만 호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해외 촬영 가서 맛있는 거 먹었잖아. 받아도 받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혼자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얘기 도중에 갑자기 노래를 틀더니 노래방 가자며 계속 놀자고 하길래 거절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래방은 박나래 씨의 집 안에 노래방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며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전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곳에 굳이 간 이유는 이 상황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매듭 짓기 위해서 인정과 사과, 그리고 합의를 생각을 했는데 정작 박나래 씨는 감정에만 호소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미성년자라고 철딱서니도 없는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과를 하려고 했다면 혹은 합의를 하려고 했다면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태도가 남는 법인데 둘 다 결여된 모습을 지금 보여준 것 그 꼴이죠. 어허. 그런데 이 박나래 씨가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전 매니저가 봤을 때 한번 박나래 씨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어허. 그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건가 싶은 그런 짚히는 부분이 있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네. 박나래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거를 사과라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내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잠도 못 잤는데 3시간 동안 박나래 씨의 어떤 푸념, 사과 대신 감정 호소 이런 것만 들으면서 급격하게 컨디션이 악화가 됐고 중간엔 심지어 뛰쳐가서 구토를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나래 씨의 지인이 함께 있었는데 그분이 직접 와서 옆에서 부축을 했을 정도로 고통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수준이었는데 세상에. 그 와중에 박나래 씨는 누구나 구토할 수 있어. 나도 구토는 해. 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또 화를 돋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다 보니까 결국 대화가 아니고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전 6시경이 되어서 겨우 귀가를 할 수 있었는데 오전이 돼서야 귀가를 하니 아침에 조금 잠을 자고 점심쯤 되어서 깨어보니까 네. 이 매니저의 전화 문자가 엄청나게 뭔가 많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매니저한테. 예. 그런데 그 내용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박나래 씨랑 합의했어?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죠. 막 찾아보고 확인을 해봤더니 박나래 씨가 공개한 입장문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나래 씨의 주장은 이랬어요.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오해가 쌓였었는데 전 매니저들과 만나서 오해와 불신이 풀렸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 매니저들은 왜 입장이 없을까요? 전 매니저들도 이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김현재 평론가님 이런 일이 있었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정말 착각과 오해가 쌓일 만한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 내용은요. 새벽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던 도중에 아마 그 화제가 반려견 얘기로 갔었던 모양입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박나래 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시던 그 개를 데리고 와서 반려견 복돌이, 이름이 복돌입니다. 네. 복돌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네. 해당 일에 저 대화가 이루어지던 시점에는 아마 그 복돌이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이야기하기를 아우 복도리를 되게 예뻐했는데 만약에 있었으면은 볼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못 봤으니 내일 오게 되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런데 또 이 전 매니저 입장에서는 네. 복도리를 보러 내일 오라고 이것을 마치 합의하자는 뜻으로 그러니까 합의서를 쓰러 내일 다시 오라는 뜻을 애둘러서 저렇게 표현한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박나래 씨는 그러면 전 매니저가 그럼 내일 다시 오겠다 이렇게 화답을 하니까 아 그럼 됐구나 이제 말이 서로 대화가 오고 갔으니 이건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정확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걸 언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선문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고받아서 여기 어디에 사과, 화해, 반성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전 매니저 입장에서는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하지도 않았고 사과한 내용이라고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박나래 씨는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화해가 됐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전 매니저의 입장을 다시 전해드리면 박나래 씨가 미안해라고 안 하더라도 그냥 스치는 말로라도 내 성격 잘 알잖아. 난 연예인이라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거짓말했어. 그렇게 정도로만 얘기했어도 아, 이 사람이 사과를 하는구나라고 느꼈을 거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만약 얘기하면 그래 언니 성격 좀 고쳐.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능청스럽게 장난치면서 얘기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냥 불러가지고 새벽에 뭐 술 먹으면서 얘기했던 거 뭐 추억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사과로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네. 심지어 박나래 씨는요. 처음에 매니저들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도 영문을 몰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이 퇴사한다고 얘기하자 박나래 씨가요.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연락 좀 받아봐요.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매니저 입장에서는 뭘 자기가 잘못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네. 그다음에는 직전에 촬영했던 방송 제작진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퇴사 선언했더니 박나래가 직전에 촬영했던 제작진 전화해서 뭐라고 물어봤냐. 네. 나랑은 아무 문제 없는데 현장에서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네. 뭐 아는 거 없냐라고 제작진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전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본인의 행동 중에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거나 네. 그 말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전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장윤미 변호사님 새벽에 한 3시간 넘게 박나래 씨 집에서 얘기하고 나왔지만 아무것도 소득도 없이 그리고 정말로 몸만 기력만 쇠하고 나온 전 매니저분들은 나중에 이제 늦은 잠을 몇 시간쯤 자고 깨어보니 막 수많은 데서 화해한 거 맞아? 하고 나서 입장문을 봤을 거 아니에요. 박나래 씨의 공식 입장문. 그럼 그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들도 이제 대리인 선임해서 변호사 조력을 받고 있으니까 아하.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 합의문에는 왜냐하면 그 한간에는 혹시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도 있고 억측도 있어서 돈 얘기는 빼고 그러면 우리가 좀 합의를 원만하게 보고 그 이후에는 서로 언론이나 다른 곳에 서로에 대한 험담, 나쁜 말은 하지 말고 좀 이 부분을 종결 짓자. 네. 이 정도 내용을 쓰고 또 이제 매니저들은 본인들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까 박나래 씨가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해 주길 원한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담아서 합의문을 변호사를 통해서 보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직접 본인이 이 매니저들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건데 네. 아니 이렇게 딱딱한 합의서 이런 걸 보내서 나 이게 너무 무섭더라. 우리 그래도 한때는 같이 울고 웃던 사이 아니었냐라고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고요. 네. 또 박나래 씨가 본인이 뭐 방송에서도 언급하기도 했지만 뭐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알지 않느냐라고 하길래 이 매니저들은 너무 이 감정적인 호소 이제는 정말 그만해라. 그리고 합의도 일단 종료 짓자. 없던 일로 하자라고 했더니 그러면 법적으로 이 분쟁을 가져가자라는 답신을 들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법적으로 해. 그럼 이게 그동안 사과하려고 했던 마음, 화해하려고 했던 마음 이거는 뭔가 그냥 하는 행동 제스였나? 좀 그런 의혹도 들잖아요. 우선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양측이
사과와 서로에 대한 인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가 이걸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소고발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서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박나래 씨 전 매니저에게 사문서 위조라든지 횡령에 대한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전 매니저 측은 아니라고 해왔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없이 그냥 사과하고 마무리 짓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 만약에 전 매니저 측이 합의서를 계속 들이대는 게 누군가가 생각을 할 때 혹시라도 돈이 합의금이 목적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 일주일 전 12월 5일 날 전 매니저에게 합의서문을 초안을 먼저 보낸 건 박나래 씨 측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 매니저 측에서는 그거는 여러 가지 내용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결렬이 됐고 그다음에 1차 입장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결렬되자마자 모든 건 허위 사실이고 난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리고 그 주말 사이에 이 만남이 이루어졌고 2차 입장문이 나왔는데 어차피 한 차례 합의문 초안이 왔었기 때문에 네. 반대로 이래는 전 매니저 측에서 또 합의서 초안을 보냈던 거죠. 여기서 만약에 박나래 씨가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정이 필요했다면은 이 문구를 수정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곧바로 이건 쓰지 말고 그냥 법적으로 가자 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는 합의금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확인을 양쪽에 다 해봤습니다. 네. 오간 합의서 초안에 금액은 없었습니다. 즉 얼마를 원했고 그 금액이 맞지 않아서 합의가 결렬된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럼 전 매니저가 원하는 건 뭐냐? 인정과 사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당신의 주장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한테 인정을 하고 사과하라는 건데 박나래 씨는 그거를 왜 받아들일 수 없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이미 대외적으로 입장문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쪽이 거짓을 주장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해왔는데 반대로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모든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와르르 거죠. 무너지겠군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박나래 씨 역시 합의서에 쉽게 도장을 찍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꼭 밝혀야 될, 해명해야 될 게 하나 남았잖아요. 이른바 주사이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감정적인 부분도 오해가 쌓이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드릴 말씀은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간 알려진 주사 이모, 이것 외에도 링거 이모까지 등장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거든요. 뭐 지방 일정이 있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박나래 씨가 또 다른 주사 이모 말고 링거 이모를 불러서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라는 폭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의료 행위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커지고 있는 데에는 네. 여러 사람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함께 방송에 출연을 했었던 그룹 샤이니의 키 오뉴 씨가 또 그 주사 이모라는 분에게 친필 사인 CD를 선물했다는 사실, 사진까지 그렇게 공개가 되면서 과연 이 사람들도 어디까지 연루된 거야? 라는 지금 의혹을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오뉴 씨는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지인의 추천을 통해서 저런 친필 사인이네 저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그 주사 이모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사인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오뉴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그 주사 이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었다. 그 병원 방문 목적은 피부 관리였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병원을 찾아갔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인 CD 같은 경우에는 진료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다라고 나름의 자신의 선에서는 명확하게 일단 분명히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반면 키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침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키 씨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사에서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마침 또 오늘 예능 녹화에는 불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불참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해외 투어 일정으로 인해서 제작진과 조율 후에 불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묵묵부답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왜 비교되는 이유는 이 불법 의료 행위와 관련해서 가수 겸 작곡가 정재영 씨도 거론이 된 적이 그랬었죠, 있었거든요. 네. 뭐 링거 나도 예약하자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예능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네. 하지만 정재영 씨가 분명히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일면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전 매니저 또한 여기에 또 힘을 보탰는데 그 김장 촬영할 때 발언이 있었던 그 현장에 매니저인 자신도 있었는데 정재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반 병원에서 맞는 그러한 링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았다라고 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100가지 의혹 중에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직까지 어떤 게 공개된지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계속 폭로를 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 매니저 측의 얘기는 이겁니다. 박나래 측에서 반박을 하면은 그거를 재반박 차원하는 우리의 주장을 내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즉 더 많은 의혹들 100개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난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게 사실상 박나래 씨에게 더 이상 거짓을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성으로 읽힐 수도 있고요. 네. 그럼 박나래 씨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제가 오늘 박나래 씨에게 추가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해봤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당초 박나래 씨 쪽의 입장을 전하던 분이 며칠 전에 바뀌었거든요. 바뀐 분조차도 지금 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일을 맡았던 분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또 다른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은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건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그조차도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박나래 씨가 또 다른 주장을 내놨는데 그게 거짓일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녹취록까지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박나래 씨 측에서 어떠한 입장을 낼지 세 번째 입장문이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